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말이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연 것인데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체포영장을 받은 것은 불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본인도 법무장관 출신 아닙니까? 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불법 정당이었던 통지인당을 해산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김일성 장학생들과 주사파, 친중 세력이 결탁해서 부정선거와 내란 조장으로 대한민국을 극심한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공산주의 국가로 가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황 전 총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결코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내란죄의 프레임을 씌운 반국가 세력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정선거의 실상을 밝히는 것은 게임 체인저라면서 윤 대통령이 2020년과 2023년 총선을 부정선거로 지인단했고 이를 통해 192석을 차지한 더블당이 총 29건의 탄핵소추를 자행하는 등 끊임없이 정부의 손발을 묶어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 했기 때문에 헌법상 권리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의 계엄에 발작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부정선거 전모가 밝혀질까 두려워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부정선거 세력들이 처음부터 대통령에게 내란이라는 엉터리 프레임을 씌우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를 내세워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대해서는 경고망동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법원 행정처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대통령 경호처의 영장집행 불응이 법적으로 정당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경찰이 체포조를 무리하게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법원 행정처장이 형사소송법 110조를 근거로 해서 대통령의 경호처의 영장집행 불응이 법적으로 정당하다. 즉 법원 행정처장이 경호처가 옳다. 영장 불응해도 된다라고 밝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경찰이 체포조를 무리하게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행태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단에 대한 국민적 승복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롭게 판단해 나라 살릴 재판을 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46%에 이르며 고공행진을 하자 민주당 등의 발버둥 역시 극에 달하고 있다며 부정선거가 만천하에 공개되면 그들은 대멸종의 순간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자신이 변호사이기도 한 황 전 총리는 민주당이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자, 황교안 무료 변론도 얘기하고 있고요. 선관위 공정성 확보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선관위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아울러 신뢰 회복을 위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선관위의 공정성과 균형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총리는 선관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관위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이 선관위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총리는 지금 선관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직접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황 총리는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이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향해서는 체포조를 무리하게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특히 김일성 장학생들과 주사파들 그리고 친중 세력이 결탁해서 부정선거와 내란을 조장하고 대한민국을 극심한 혼동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공산주의 국가로 가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으며 국민들은 내란죄라고 프레임을 씌운 반국가 세력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황 총리는 윤 대통령이 2020년과 2024년 총선을 부정선거로 지인단했고 이를 통해서 192석을 얻은 야당이 또 더블당이 총 29건의 탄핵소추를 자행하는 등 끊임없이 정부의 손발을 묶고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렸기 때문에 헌법상 권리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며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실상을 밝히는 것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의 계엄에 발작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부정선거 전모가 밝혀질까 두려워하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부정선거 세력들이 처음부터 대통령에게 내란이라는 엉터리 프레임을 씌우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를 내세워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총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체포영장을 받은 것은 불법한 것이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형소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이 영장 발부도 불법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대해서는 특히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경고망동하지 말라. 자, 오늘 황 전 총리 작심을 했네요. 황 전 총리의 지금 핵폭탄 경고가 나왔습니다. 황 전 총리의 핵폭탄 경고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경찰은 경고망동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지금 불법 영장을 가지고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도 지금 불법 영장을 배포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선거가 2020년과 2024년에 자행되었고 여기서 가짜 국회의원들이 대거 탄생했는데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저것들이 계엄을 내란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전 총리 정말 거침없습니다. 역시 목사이기도 하고 또 본인이 변호사이기도 하고 본인이 법무장관을 지냈고 본인이 국무총리를 지냈고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는데 뭐가 아쉽겠습니까? 저는 원로가 지금 나서주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 확실히 나서네요. 황 전 총리 확실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6%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지금 그렇게 수사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한 그런 모략이고 실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황 전 총리도 나섰습니다. 우리 원로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야말로 사직생, 생직사의 자세로 나서야 됩니다. 필생직사, 필사직생의 자세로 나서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진석이가 말이죠. 지금 뭐 긴급 국민 호소문이라는 걸 했는데 이렇게 해야지. 황교안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해야지. 알고 보니까 윤 대통령하고 상의도 안 된 거래요. 뭐 윤 대통령하고 보고를 드렸다든가 상의를 했다든가 뭐 아니면 변호인단하고도 상의를 해서 무슨 뭐 긴급 담화문을 발표한 줄 알았더니 호소문을. 그러면은 뭐 방문조사니 뭐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는 거 그거 다 그 대통령하고도 상의도 안 하고 정진석 지 맘대로 그래? 정진석 이거 안 되겠네요. 이거 참 역시 이게 기회주의적인 색깔이 있다고 저는 봤는데 뭔가 자기 보시를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팔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전부 다 배신자들이 드글드글하고 저는 원래가 간신들을 쓰지 말라고 윤 대통령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간신들이 득세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처음에 정진석이가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뭐 대통령하고 상의만 했다면야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거나 생각했는데 아니 그럼 대통령하고도 상의도 안 하고 뭐 방문조사에 응할 수 있다든지 제3의 장소에서 뭐 조사를 하다든지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윤 대통령의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약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의지를. 아니 지금 비서실장 정도 되면 경호처장과 마찬가지로 결사항전으로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옛날에 말이죠. 대통령이 아니 옛날에 그 왕을 지키는 두 그룹이 있잖아요. 하나는 환관그룹 비서실 또 하나는 뭡니까? 호위무사들. 그럼 호위무사가 물론 칼 갖고 보통 지키는 거지만 안 되면 환관이라도 바지가랑이도 자꾸 늘어져서 지키잖아요. 지금은 환관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비서실장이라는 게. 치살궁리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참 황교안 어쨌든 좋습니다.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 함께 부탁드립니다. 렛츠고 투게더 강신업 TV입니다.